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2장 전선 접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고요. 전선을 접촉할 때 단자를 통해서 접촉할 수도 있고 전선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단자를 통해서 접촉했는데 전선을 꽉 조이지 않는 경우, 늘씬하게 조은 경우는 그 부분의 저항값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 전선에 흘러가는 전력 I 제곱 R 흘러간 시간만큼의 열이 이 전선과 또 이 접촉점에 발생이 되는데, 이 전선보다 접촉점에 발생되는 전력 손실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그 접촉점에는 전력 손실이 큰 만큼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열의 축적에 의해서 전기 화재로 이어지고, 이러한 접촉 부위가 늘씬하게 접촉하면 전력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누전의 위험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선의 접촉부를 꽉 조이지 않는다고 전기세가 아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절전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선과 기구 사이의 접촉 시, 전선과 기구 사이를 이렇게 접촉할 때 누름 단자를 꽉 조이지 않으면 아까 열이 축적돼서 화재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축적돼서 과열돼서 화재로 이어지고 전파 차원까지 생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절전이 되는 건 아니죠. 3번 문제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전선과 기구 단자 접촉 시 단자를 꽉 조이지 않는 경우 위험과 거리가 먼 것은 저항이 많다고 했습니까?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증가해서 그 부분에 열이 과열이 되고,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감소한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4번 문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방법으로 가장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고무 전련 전선은 전련물의 단락법이 좋고요. 그리고 비닐 전련 전선은 연필 깎듯이 이렇게 피복이 있으면은, 전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안에 피복 전련체가 있으면은 연필 깎듯이 이렇게 벗겨내서 결국은 또 피복이 이런 식으로 벗기신 게 좋다는 거죠. 연필 깎듯이 깎는 게 좋습니다. 단 동강 단자, 동강 터미널, 그래서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이러한 터미널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이 직각으로 피복이 전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강 터미널을 쓸 때는 직각으로 벗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고무 및 비닐 전련 전선은, 이렇게 고무 전련 전선은 연필 깎듯이 깎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전선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전기장이 증가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의 인장 강도, 세기가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접촉 부분은 와이어 커넥터, 접촉 기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전선과 전선을 그냥 끼운 경우는 그 사이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납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을 접촉할 때는 고시된 규격에 맞는 접촉관 등의 접촉 기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선과 전선끼리 이렇게 그냥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강도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접촉을 하면 됩니다. 접촉 기구를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20% 미만으로 감소돼야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8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8번 문제, 전선의 접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촉부의 전기장은 20% 80%가 있는 게 아니고 증가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은 증가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접촉 부분의 인장 강도는 80% 이상 유지, 다른 말로 20% 미만으로 감소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전선과 구리선은 다른 전선, 종류의 전선끼리 접촉할 때는 이렇게 이종 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접촉 부분에 전선의 부식이 생겨요. 그래서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9번 문제,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 전선의 인장 강도는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냐?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몇 프로 이상 유지해야 됩니까? 80% 이상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전선의 접촉에 대해서 바른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회 이상 감고 그 위에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전련 테이프를 감아서 칠한 건 맞고요. 나번에 납땜을 하지 않고 테이프를 감았다. 자, 가공 전선은 반드시 상호간의 접촉 시에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 이상 감소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장 강도는 20% 미만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코드와 코드를 연결할 때는요, 꼬아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전용의 접촉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촉 및 분기 접촉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하고 있습니다. 슬리브에 의한 접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S형 슬리브를 많이 쓰고 있죠. 직선 접촉과 분기 접촉에 같이 쓸 수 있는 S형 슬리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나와있네요. S형 슬리브에 사용하여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에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S형 슬리브로 접촉하면요, 단선도 쓸 수 있고 연선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잘못된 거고요. 슬리브가 있으면은 한쪽에는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고요. 이쪽에 반대쪽에 또 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선을 슬리브에서 접촉을 하는데, 이 전선이 슬리브로 약간 튀어나오게 밀어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해주는 게 좋고, 직선 접촉일 때는 3번을 찍어서 압착해서 접촉하는 게 좋고, 종단 접촉 때는 2회를 찍어서 압착 접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잘못됐고요. 3번에 슬리브는 전선의 전체 굵기에, 이 슬리브의 굵기는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걸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선의 피록을 제거하고 나면요, 이 구리 부분을 오래 놔두면 뭐다? 이 부분에 산화 피박이 형성돼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슬리브에서 접촉할 때는 이걸 샌드 페이퍼로 밀어서 산화 피박을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접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연습만을 쓸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13번 문제. 동전선의 종단 접촉 방법이 아닌 것은 하고 있습니다. C형 접촉기는 없습니다. 14번 문제. 동전선을 직선 접촉해서 단선 및 연선에 적용되는 접촉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 밭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직선 접촉에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선 맞대기용 슬리브에 의한 압착 접촉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분기라는 말이 나온 것은 잘못됐고, 직선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P형 슬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리브에서 직선 접촉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은 S형 슬리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선의 끝은 슬리브의 끝에서 조금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네요. 슬리브의 전선의 굵기에 적합한 슬리브의 굵기를 선정해야 된다. 역시 맞는 말이죠. 자, 열린 쪽의 홈의 측면을 고르게 눌려 밀착 접촉한다. 역시 맞는 겁니다. 자, 몇 군데? 3군데를 밀착 접촉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선은 사용 가능하나 연선 접촉에는 사용이 안 된다. 잘못된 거죠? 연선에서 접촉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16번 문제. 전선을 종단 갭침용 슬리브에 의해서 종단 접촉할 경우 소정의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보통 몇 개수를 압착하느냐? 우리가 직선 접촉 슬리브에서 여기에 전선을 한 개 엮고 반대쪽에 또 전선을 이렇게 엮고, 그래서 압착 접촉할 때는 하나, 둘, 3군데를 압착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슬리브가 있고 요 슬리브에 한쪽에서 전선을 이렇게 엮고 또 같은 쪽에서 이렇게 슬립을 해서 이렇게 압착 접촉하는 걸 우리는 종단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2개소만 접촉을 압착해 주는 겁니다. 정답은 2개소 압착이 되겠습니다. 전선 접촉 시에 사용되는 슬리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B형 슬리브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S형 많이 들어봤죠? E형은
주로 종단 접속에 사용하는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역시 P행도 종단 접속에 사용하는 슬리브예요. 그래서 D행은 없습니다. 접속함에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속하느냐 하고 물었네요. 자, 그래서 가는 전선은 자, 우리가 이렇게 조인트 박스 접속하면서 전선관이 접속하면서 전선 넣고 전선 놓으면 이 전선의 피골 쪽에서 2, 3에 꼬아주는 걸 우리는 직고리 접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고리 접촉해서 자, 그리고 나서 와이어 커넥터로 전련 처리하는 거죠. 이것들을 지구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전련 처리해서 해주는 겁니다. 트위스트 접촉은 가는 전선의 접속, 단선 접촉에 우리는 가는 단선의 접촉에 트위스트 접촉을 하는데 6스키아 이하의 가는 단선은 트위스트 접촉이고요. 연선은 무산 접촉입니다. 그리고 굵은 단선이나 연선은 그 자체의 소선을 꽂는 것이 아니고 층가선으로서 연결해 주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버니타니아 접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굵은 단선이나 연선은 버니타니아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스키아, 이게 또 중요한 단어예요. 단선은 6스키아 이하는 그 자체의 소선으로 우리가 접촉하는데 그 접촉법을 트위스트 접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선은 6단, 뭐 좀 이상하다마는 6스키아 단선은 무슨 접속? 트위스트 접촉으로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접촉은. 근데 6스키아 이상 가는 전선은 뭐다? 트위스트 접촉이 아니고 버니타니아 접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굵기가 같은 두 단선의 직고리 접촉에서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심선을 몇 회 정도 꼰 후 끝을 자르고 와이어 커넥터를 끼워야 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 조인트 박스에서 전선 두 개를 조인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3의 직고리 접촉 후에 와이어 커넥터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전선을 꼬고 그걸 뭐다? 전련 테이프로 테이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련 테이프로 테이핑하는 경우는 조금 더 꼬아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4회에서 5회 정도 꼬고 전련 테이프로 테이프를 해서 마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와이어 커넥터를 끼워서 전련 처리를 할 때는 2, 3회만 이렇게 꼬아주고, 그걸 우린 직고리 접촉이라고 얘기하고 그 끝에 와이어 커넥터로서 전련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니까 2, 3회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정선 박스 내에서 전련 전선을 직고리 접속한 후에 접속과 전련을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와이어 커넥터로 전련 처리할 수 있고 전련 테이프로 전련 테이프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와이어 커넥터로 전련 처리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21번 문제. 금속광 공사의 접속하면서 전선 서로의 접속에 사용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러한 금속광과 금속학을 조인트 박스에 접속하고 그 내부에서 전선 두 가닥을 접속할 때 한 개는 와이어 커넥터로서 전련을 할 수 있고 한 개는 전련 테이프로서 전련 처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묻는 문제는 뭘 물어봅니까? 전련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와이어 커넥터인데, 이때 와이어는 빼고 커넥터 접속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코드 상호간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에 접속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구는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에 접속할 때는 접속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접속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전선이에요. 알루미늄 전선은 이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직고리 접속, 즉 트위스트 접속, 꼬아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꼬는 순간 전선이 뚝뚝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선을 접속할 수 없고 접속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단자가 있다. 이렇게 단자가, 나사가 있는 단자가 있고, 자, 단자의 전선을 이렇게 삽입하는데 요 3분의 1까지만 삽입해야겠습니까? 이 단자 끝까지 이렇게 누르고 그 위에 압착 단자로 이렇게 압착을 해야겠습니까?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요? 압착 단자 끝까지 전선을 넣고 압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답은 라브 되겠습니다.
누름, 나사 등으로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 전선을 단자 깊이의 끝까지 연 상태에서 누름, 나사, 단자를 조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고요. 자, 1번은 진동 등으로 벌거질 우려가 있는 곳은 이중 너트나 스프링 와스를 쓴다. 요거고요. 전선에 터미널 레그 등을 부착하는 경우에 도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피복을 조심해서 벗겨야 된다. 맞습니다. 나사 단자의 전선을 접촉하는 경우는 전선을 나사의 홈에 가능한 밀착하여 4분지 3바퀴, 즉 이 나사에 전선을 접촉할 때 이렇게 단자가 아니고 나사에 접촉할 때는 전선의 피복을 제거하고 이 나사에 전선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감은 상태에서 이 전선을 조아서 이 나사와 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바퀴 감아주면 좋은데 최소한 몇 바퀴? 4분지 3에서 한 바퀴 이하 사이를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지 3바퀴에서 한 바퀴 이하의 상태에서 이 정도 전선을 감고 이 상태에서 조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번째, 연피가 없는 캡을 상호 접속 시에는 뭘 쓰냐면은 애자 사용 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행 비닐 외장 캡을 상호는 조인트 박스를 쓰고요. 코드선 상호가는 접속기인데 뭔 접속기? 코드 접속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피가 없는 캡을 접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자를 사용해서 접속한다. 3번이 정답이네요. 연피 케이블의 접속 부위 아닌 것은 연피 케이블은 접속함을 써서 접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 사용 접속은 아까 무슨 케이블 접속 부위였습니까? 연피가 없는 케이블의 접속 부위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평행 비닐 외장 케이블 서로 간에 노출한 곳에 접속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게 좋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행 비닐 외장 케이블은 조인트 박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시고요. 전련 전선을 서로 접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와이어 커넥터나 슬리브를 쓰고요. 커플링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금속관과 관을 서로 연결할 때 중간에 사용하는 게 커플링이었죠. 그래서 관과 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커플링이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은 커넥터라 또는 슬리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스키아 야의 가는 전선입니다. 어떤 접속? 트위스터. 그 소선 자체를 돌려서 접속하는 거죠. 그거 넘어가는 10스키아 이상의 전선. 이 전선은 소선 자체를 꼴 수가 없기 때문에 층가선을 이용하는 버니타냐 접촉법을 쓰고요. 그리고 단선이 아닌 연선은 우산행 접촉으로 선이 연선이라는 것 때문에 선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최소 가닥수가 몇 가닥? 7가닥이죠. 연선이라는 가운데 한 가닥, 그 끝에 6가닥이 나 있는 게 1층 구조니까 요 7가닥을 손가락 패듯이 펴서 여기도 손가락 패듯이 펴서 깍지 끼듯이 끼운 상태에서 각 소선을 돌려서 접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접촉법을 뭐다? 우산행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답은 6스키아야에 가는 단선이기 때문에 트위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연선이라면 뭔 접속이 되겠습니까? 우산행 접속이 된다는 거죠. 알림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알림 전선은 그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소선 자체를 돌려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접속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0번째 단선의 직선 접속 시에 트위스트 접속할 수 있는 경우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트위스트 소선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늘에 된 거죠. 그래서 6스키아 이하의 전선만 트위스트 접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은 버니타냐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32번 문제. 전선 접촉 방법 중 트위스트 직선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오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래서 6스키아 이하에 가는 단선만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선은 뭘 써야 됩니까? 6스키아 이하의 연선은 아까 했던 우산행 접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3번 문제. 단면적 육스키아 야외 가는 단선의 트위스트 조인트에 대한 접속 방법은 묻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직선 접속이 되겠죠. 그래서 전선과 전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을 게 피복 제거하고 피복을 제거해서 두 개를 겹쳐서 이 두 개를 소선끼리 감아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선 접속입니다. 34번 문제. 옥내에서 1.2스키아 7가닥의 연동선이라는 건 이건 뭡니까? 연선이죠. 연선. 단선이 아니고 연선입니다. 이때 직선부의 접속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6스키아 이하의 가는 연선이 되는 거죠. 답은 우산행 접속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전련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비닐 전련 테이프. 여러분들 흔히 검은 테이프만 쓰고 있는데 색깔이 다양합니다. 해석에 나온 것처럼 검은색은 기본이고요. 흰색, 회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갈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9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보라 색깔은 없습니다. 답은 보라색 되어 있습니다. 30번. 전기용 전련 테이프에서 높은 온도에 견디는 것은 기름이나 온도에 견디는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리노 테이프예요. 그래서 테이프 종류 두 가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리노 테이프는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고 내온성, 내유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기름에 강하고 온도에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 융착 테이프는 외장 케이블 접속에 사용하고요. 내오존성, 내약분성, 산이나 알칼리 같은 약품에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암기하고. 리노 하니까 왠지 되게 강해 보이죠? 열에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프를 감을 때 약 2배 늘려서 감을 필요가 있는 테이프가 바로 자기 융착. 뭔가 융착하니까 당겨서 이렇게 뭔가 밀착시키는 의미죠. 그래서 테이프를 늘려서 당기면은 2배까지 쭉 늘어나요. 고무 테이프처럼. 그래서 융착시켜서 감는 테이프가 자기 융착 테이프입니다. 자, 연피 케이블의 접속에 반드시 쓰는 것은 리노 테이프. 전선의 접속에서 내오존성, 내유성, 또 외장 케이블의 접속에 쓰이는 테이프는 아까 늘려서 감는 테이프, 자기 융착 테이프라고 알겠습니다. 자, 전선의 접속에 있어 프로펜 외장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역시 외장 케이블의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늘려서 감는 자기 융착 테이프가 되겠죠. 답은 자기 융착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전선의 접속의 경우 적당하지 않는 것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접속, 피복을 제거해서 전선 길이를 접속,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든 접속하고 나서 이 접속 부위는 전련 테이프로 전련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련 테이프로 전련 처리한 그 부분이 일반 전선의 두께보다 두꺼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두께가 되게끔 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감는 두께는 전선 그 자체의 피복의 두께보다 얇게 한다가 아니고 같게 한다. 같은 두께로 전련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게 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슬립으로 접속하면 납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전선끼리 전선과 전선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접속? 돌려서 감는 전선과 전선 상호끼리를 트위스트 접속한다든가 또는 첨가선을 위해서 버니타니아 접속 또는 무상의 접속한 경우는 바로 그 접속부에 반드시 납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선과 전선을 설립을 통에 이어서 엮어서 압착해서 접속한 경우는 그 사이를 납땜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프를 감을 때 펜조를 감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그건 맞는 말이고요. 납땜한 후 납땜의 그 찌꺼기를 우리가 제거해 줘야 됩니다.